요즘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나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위험합니다. 의학계가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6년 전 이미 당신의 뇌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조용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놓칩니다. 그리고 5년 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는 74세 어머니를 살린 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의사도 놀란 회복 6개월 만에 뇌 기능이 되살아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를 본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집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가장 중요한 6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영숙 씨 74세. 서울 성북구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온 여성입니다. 세 자녀를 키우고 남편과 사별한 후 10년을 홀로 지내왔습니다. 아침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경로당에 나가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바쁜 직장 생활에 두 아이를 키우느라 여유가 없었고 둘째 딸 지영은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명절에만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막내딸 수진만이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주 2, 3회 정도 어머니를 찾아뵙곤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23년 봄이었습니다. 처음 신호는 아주 작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가 어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전날 통화로 병원 가기로 약속했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약속한 대로 병원 가요 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병원? 우리가 언제 병원 가기로 했어? 수진 씨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깜빡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날 갖다 드린 반찬을 물었을 때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반찬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오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다가 갑자기 멈추셨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만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2주 후 경로당에서 어머니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집 근처에서 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40년을 살아온 동네에서 말입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이라고 설득해서 겨우 모실 수 있었습니다. 신경과 진료실에서 의사는 어머니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 아침 식사, 간단한 계산, 그림 그리기, 단어 따라 말하기, 시계 그리기. 어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MRI 촬영까지 마치고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의사가 뇌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해마 부위가 위축되어 있고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된다고 했습니다. 치매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마치 망치처럼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5년 내에 70% 정도가 치매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치매인 거야? 수진 씨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에서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오랜만에 세 남매가 모였습니다.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오빠가 말을 꺼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엄마 모실게요. 너 혼자서? 네, 저라도 해야죠. 수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방문 너머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어머니와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몸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수업 중에도 졸음이 왔습니다. 과제를 채점하다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수업 시간에 칠판에 쓰던 것을 깜빡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결국 교장 선생님께 호출을 받았습니다. 학부모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개인 사정도 중요하지만 학생들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5kg가 빠졌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나도 쓰러지겠다고. 한편 어머니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와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지갑을 친구가 가져갔다고 의심했지만 알고 보니 자신의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경로당에 나가기가 꺼려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TV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어머니,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는 어머니. 어느 날 저녁 수진 씨가 찾아왔을 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나 때문에 힘들지? 미안해. 엄마가 짐이잖아.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도 내가 무서워.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고,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다음 날부터 수진 씨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던 태도를 버렸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간보호센터를 알아봤습니다. 집 근처에 평판이 좋은 곳을 찾아 어머니를 주 3회 보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거부했지만 설득 끝에 하루만 가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돌아왔을 때 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거기 할머니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일주일 후 어머니는 스스로 가방을 챙기며 물었습니다. 오늘 센터 가는 날이냐고.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또 다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치매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서점에서 책을 사고 인터넷에서 논문을 검색하고 유튜브에서 전문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진 씨는 노트에 계획을 적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산책, 매일 저녁 손 운동 10분, 일주일에 3번 주간보호센터, 긍정적인 말 많이 하기, 새로운 것 배우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수진 씨는 어머니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우리 산책 가요. 딱 30분만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채 걷지 못하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10분, 15분, 20분, 점점 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어머니가 먼저 물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산책 안 가니?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딸아, 고맙다. 엄마랑 이렇게 매일 걸어줘서. 수진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녁마다 수진 씨는 어머니와 함께 손 운동을 했습니다. 손을 쭉 펴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한 손은 주먹, 한 손은 펴는 교차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헷갈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자 점차 손놀림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봐봐. 이제 이거 할 수 있어. 그 다음은 손바닥 치기, 손등 치기였습니다. 짝짝짝. 저녁마다 어머니와 수진 씨의 손뼉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이거 뇌 운동이래요. 뇌가 좋아진대요. 그럼 엄마 계속할래. 신기한 것은 손 운동을 하면서 어머니가 많이 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마, 오늘은 노래 부르면서 해요.
노래를 부르며 손뼉을 치는 어머니,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수진 씨는 어머니에게 매일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엄마 오늘도 예뻐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정말 멋지세요. 어느 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너 사랑해, 고마워. 수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길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엄마가 젊었을 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다고. 수진 씨는 근처 노인 미술 교실을 찾아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 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사과를 그렸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조금씩 사과의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의 칭찬에 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였습니다. 수진아, 봐봐, 엄마가 그린 사과.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미술교실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집에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꽃도 그리고 풍경도 그리고 손자 얼굴도 그렸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는 날 어머니와 수진 씨는 긴장한 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놀랍다며 인지기능 점수가 상승했다라며 6개월 전보다 오히려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해마 위축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일부 영역에서는 활성도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뭘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수진 씨가 지난 6개월을 설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 매일 저녁 손 운동, 주간보호센터, 미술교실, 긍정적인 말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습관 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계속 하시던 대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수진 씨는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 왜 우니? 좋은 소식인데 우리 둘 다 잘한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밝고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오빠와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 예전처럼 맛있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혼자서도 버스를 타고 미술교실에 다닙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경로당 친구들과 다시 친하게 지냅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미술교실에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벽에 걸린 어머니의 그림, 제목은 딸과의 산책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웃으며 걸어가는 모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림을 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걷잖아. 그게 너무 좋아서 그렸다고. 그리고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엄마를 포기하지 않아서. 그리고 너 아니? 엄마가 요즘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이냐고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응, 치매 진단받고 처음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병 때문에 오히려 너랑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그림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나이 들어서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두 사람은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산책 갈 거지? 당연하죠, 엄마. 어머니와 딸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혹시 부모님이 자꾸 깜빡하시나요? 혹시 가족 중에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당신 자신이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김영숙 씨와 수진 씨의 이야기가 증명합니다. 치매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먼저 치매의 신호를 알아야 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6년 전부터 뇌는 이미 신호를 보냅니다.
일상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어제 뭐 먹었더라, 지난주에 누구 만났더라, 이런 순간순간의 기억이 자꾸 빠집니다. 작업 기억이 불안정해집니다. 오랫동안 해온 일도 갑자기 헷갈립니다. 요리 순서, 청소 방법, 익숙한 길이 말입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 그거 있잖아, 그거라며 말끝을 흐립니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안경, 지갑, 핸드폰 어디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약속을 잊습니다. 분명히 약속했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길을 헤맵니다. 익숙한 동네인데 갑자기 헷갈립니다. 이런 증상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병원에 가세요.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단 후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치매는 치료할 수는 없지만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호전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바로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매일 걷는 것입니다. 하루 30분에서 40분, 조금 빠른 걸음으로 땀이 날 정도로 걸으세요. 유산소 운동은 뇌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뇌세포를 살립니다.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에서 4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40% 이상 감소합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계단 오르기도 좋습니다.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숙 씨도 처음에는 5분도 걷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한 달 후에는 스스로 산책을 원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는 뇌로 가는 수많은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뇌가 깨어납니다. 간단한 손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손바닥을 펴고 주먹을 쥐기를 5번만 반복하세요. 한 손은 주먹, 한 손은 펴는 교차 운동을 하세요. 이것은 전두엽을 자극합니다. 손끝끼리 마주치기를 하세요. 공간 감각을 키우고 두정엽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손바닥치기, 손등치기를 하세요.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 더 좋습니다. 음악은 뇌 전체를 활성화시키니까요. 김영숙 씨와 수진 씨는 매일 저녁 함께 손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헷갈려 했지만 2주 후에는 능숙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운동이 어머니의 뇌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감정과 함께 기억을 저장합니다. 치매가 진행되어도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감정 기억입니다. 특히 사랑의 기억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저장하세요. 사랑해요 라고 하루에 3번씩 말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밥 먹고 자기 전에 말입니다. 고마워요 라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밥 해줘서 고맙다고, 같이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하세요. 괜찮아요 라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깜빡해도 괜찮다고, 천천히 하면 된다고 말하세요. 이런 말들이 뇌 속에 오래오래 남습니다. 치매에 걸려도 이런 따뜻한 말들은 기억합니다. 실제로 김영숙 씨도 치매가 진행되는 중에도 딸이 매일 반복한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끝까지 기억하셨습니다. 나중에 증상이 심해져도 딸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세에도 70세에도 80세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든 그림을 그리든 춤을 추든 외국어를 배우든 새로운 자극은 뇌를 젊게 만듭니다. 뇌는 쓸수록 좋아집니다. 김영숙 씨는 74세에 처음으로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지만 6개월 후에는 전시회에 작품을 걸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어머니의 뇌는 계속 활성화되었고 이것이 인지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배워?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세요. 5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집에만 있지 마세요. 사회적 고립은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인자입니다. 친구를 만나세요. 모임에 나가세요. 대화를 나누세요. 주간보호센터나 경로당도 좋습니다.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종교 활동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김영숙 씨도 처음에는 주간보호센터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함께 노래 부르고 이야기 나누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사회적 교류가 뇌를 자극하고 우울감을 줄이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것입니다. 6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성인병은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생선도 자주 드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는 줄이세요. 술은 적당히, 담배는 꼭 끊으세요. 7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뇌가 회복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규칙적으로 주무세요. 잠이 오지 않는다면 낮에 운동을 하세요. 햇볕을 많이 쬐세요. 카페인은 오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이렇게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걸어보세요. 오늘 저녁 TV 보면서 손 운동을 해보세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수진 씨도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 30분, 저녁 손 운동 3분, 사랑한다는 말 3번. 이것만으로도 6개월 후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실천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킵니다. 작은 실천이 당신을 지킵니다. 김영숙 씨와 수진 씨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머니는 가끔 깜빡하십니다. 여전히 수진 씨는 가끔 지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손을 잡고 공원을 걷습니다. 매일 저녁 손뼉을 치며 웃습니다. 매일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치매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치매가 오히려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딸과 매일 손잡고 걷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신의 부모님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전화 한 통 하셨나요? 당신 자신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30분 걸으셨나요? 치매는 더 이상 두렵기만 한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병입니다. 기억하세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6년 전부터 뇌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6년이 기회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끝까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매일 30분 걷기, 매일 3분 손 운동, 하루 3번 사랑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이겨나갑시다. 감사합니다.